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윤성호 선생님과 함께하는 세 번째 국어 시간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117쪽에서 글쓰기 과정의 첫 번째 단계, 계획하기 단계에서 쓰기 맥락을 분석하여서 분석된 쓰기 맥락을 바탕으로 윤서와 선유가 자료를 수집하고 선택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생성된 내용을 바탕으로 윤서가 내용을 조직하고 표현하는 것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0페이지 윤서의 개요 내용 조직하기를 보기에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사전에 제공되었던 글쓰기의 과정 프린트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를 살펴보았고 오늘은 내용 조직하기와 표현하기를 보게 될 것인데 내용 조직하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조직하기에서 여러분들이 수행해야 되는 과업들은 첫 번째, 생성한 내용을 글의 주제와 목적에 따라 선정, 배치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통일성과 응집성을 고려해서 내용을 조직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통일성과 응집성은 자주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서 무엇인지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성은 하나의 주제로 글의 내용이 통일되는 것을 통일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라면을 끓이는 과정에 대해서 쓴 글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라면 끓이는 과정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글이 써야겠죠. 그런데 라면을 끓이는 중간에 아이돌 이야기가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어제 들었던 엄마의 잔소리 이야기 혹은 고쳐야 되는 중간고사 이야기 이런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글의 내용이 하나로 통일되지 않기 때문에 통일성이 떨어지는 나쁜 글일 뿐만 아니라 라면 맛이 떨어지게 되죠. 자, 따라서 여러분들은 통일성 높은 글을 써야 합니다. 자, 다음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집성. 응집성은 문장들이 긴밀하고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을 응집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응집성이 높은 문장들로 연결된 혹은 문장들이 응집성 높게 연결된 문장으로 구성된 글을 써야겠죠. 라면 끓이는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라면을 끓일 때 스프를 먼저 넣습니까? 아니면 면을 먼저 넣습니까? 물을 먼저 넣어야겠죠. 네, 좋습니다. 냄비에 물을 넣고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그 다음에 스프를 넣습니다. 그리고 면을 넣어야겠죠. 자, 그런데 스프를 넣었습니다. 그러나 면을 넣으면 이상하죠. 그리고 면을 넣어야 됩니다. 혹은 그 다음에 면을 넣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면을 넣는다든가 그런데 면을 넣는다든가 어떻습니까? 문장의 연결이 이상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응집성을 낮추는 요소, 응집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를 할 수 있겠고 그렇지 않고 잘 연결된 문장들로 구성된 글을 우리가 응집성이 높은 글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통일성과 응집성이 높은 내용으로 글을 조직해야 할 것이며 그 다음 글의 형식적 관습을 고려하여 내용을 조직해야 합니다. 자, 형식적 관습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형식이라고 하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글의 종류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글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설명문이 있을 수 있고 논설문이 있을 수 있고 문학적으로는 시, 수필, 소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설명문을 시처럼 쓴다면 어떻습니까? 설명해야 되는 내용을 굉장히 정확하고 명확하게 알 수가 없겠죠. 설명하는 내용을 비유적으로 표현한다거나 함축적으로 표현하면 제대로 된 설명문을 할 수 없습니다. 설명문은 어디까지나 명확하고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을 전달해야 됩니다. 자, 따라서 글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이라고 하는 글의 종류의 관습,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 소설이라고 하면은 언뜻 떠오르는 그 글의 형태, 형식, 혹은 그러한 글을 써가는 일종의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관습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내용을 조직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조직된 내용을 가지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표현을 할 때에는 처음부터 완성된 글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생성한 내용을 조직 및 전개식에 따라서 촉으로 작성합니다. 촉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쓴 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수정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두고 있는 겁니다.
장문 맥락이라고 하는 것은 쓰기 맥락과 같은 거겠죠. 장문 맥락과 내용을 고려하여서 어휘와 문장을 선택하고 그렇습니다. 초등학생에게 써야 되는 글이 뭐 대학교 박사 과정에 있는 그러한 학생들이 읽는 글과는 달라야겠죠. 다양한 표현 기법을 활용하여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뭐 강조할 수도 있을 것이고 변화를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죠? 비유법을 쓸 수도 있을 것이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거나 통계를 제시할 수도 있겠죠. 활용하는 매체를 고려하여 그림, 도표, 동영상 등 보조자를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인터넷에 글을 올린다면은 단순히 글만 쓰는 것보다 사진, 동영상 같은 것을 활용하면 더 좋은 글이 될 수 있겠죠. 표현 과정을 점검하여 글에 따라 글의 내용, 표현, 조직, 전개 방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고 이러한 것들을 수행하면서 표현하기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윤서가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내용을 조직하고 표현하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서의 개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서는 앞서 글쓰기 계획하기 단계에서 쓰기 맥락을 분석하면서 이러한 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주제는 초연결 사회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초연결 사회의 특징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글의 형식은 당연히 설명문이 될 것이고 설명문을 쓰는 사람이 지켜야 하는 설명문의 관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설명문은 어떤 관습들을 가지게 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설명문은 일단 기본적으로 3단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중간, 끝으로 이어지는 구성 방식을 갖추고 있겠죠. 이것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설명문의 관습을 어겼기 때문에 설명해야 되는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아까 선생님이 설명문을 시처럼 썼을 때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다음 보겠습니다. 설명문은 명확하고 쉬운 언어로 써야 되며 그것을 바탕으로 대상을 설명해야 됩니다. 다른 관습도 보겠습니다. 대상에 대한 객관적인 입장을 가지고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글을 써야 합니다. 주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거나 어떠한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편을 든다거나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어디까지나 가치 중립적인 태도를 가지고 대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하겠다는 그러한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지고 글을 써야 할 겁니다. 이러한 관습들이 잘 갖춰졌을 때 적절한 설명문이 쓰여졌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형식적인 관습을 잘 지켜서 내용을 조직해야 합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설명문의 관습이 3단 구성, 처음, 중간, 끝이라고 했는데 윤서의 기호 어떻습니까? 처음, 중간, 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처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인터넷으로 연결된 현대 사회의 모습. 1번 보겠습니다. 초연결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습과 편리함이 처음에 첫 번째 내용인데 이 첫 번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독자, 예상 독자가 초등학생이었죠. 예상 독자, 초등학생들이 흥미로워할 만한 실제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글 자체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높일 수 있을 겁니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2번 초연계 사회의 개념. 이거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 생성하기에 첫 번째 자료 초연계 사회의 개념에 관한 네이버 IT 용어 사전에서 가져온 자료였습니다. 이 자료를 처음 부분에서 활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중간 부분 초연계 사회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간 1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연계 사회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장점 첫 번째로 이런 걸 제기하고 있네요.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극복한다. 그렇죠? 인터넷을 통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바로 중간 2로 넘어가서 초연계 사회의 단점이 나오네요.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어떤 게 이상하죠? 장점으로는 한 가지만 제시되어 있는데 단점으로는 3가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글을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껴질까요? 초연계 사회라는 게 장점보다 하나밖에 없는 장점보다 3개나 되는 단점이 훨씬 더 많은 사회구나. 윤서는 초연계 사회에 대한 설명문을 썼을 뿐인데 오히려 독자에게는 단점을 많이 제시함으로써 초연계 사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게 합니다. 마치 윤서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글을 썼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적절하지가 않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간 1 장점과 중간 2 단점이 비슷한 분량으로 균형을 맞춰서 제시되어야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방법은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장점을 추가할 수도 있고요. 단점을 뺄 수도 있겠죠. 장점을 어떻게 추가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중간 1회 초등학생들이 호기심을 가질 만한 사물과 인터넷의 결합으로 신체적 한계 극복이라는 내용을 넣어서 보완해야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 앞서 봤던 자료 3번의 내용, 책에서 나왔던 자료 3번의 내용과 관련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자료 3번의 내용을 장점에 추가함으로써 어떻습니까? 장점이 두 가지가 됨으로 인해서 단점과 장점 사이의 불균형이 어느 정도 완화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겠네요. 자, 특히 초등학생들이 호기심을 가질 만한 내용을 추가했기 때문에 예상 독자를 고려하여서 점검 조정하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중간 2에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연계 사회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러한 것들에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생이라면 경제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자신이 하는 게임이나 혹은 친구들이나 그런 것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나이겠죠. 세계 경제에 아직 관심을 가질 만한 나이는 아닙니다. 따라서 중간 2-3은 삭제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상 독자를 고려해서 내용을 점검 조정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추가하고 내용을 빼는 과정에서 장점과 단점의 불균형이 해소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처음과 중간을 통해서 이제 초연계 사회에 대해서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초연계 사회의 특징을 잘 표현하였습니다. 끝부분 보겠습니다. 초연계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를 제시함으로써 초연계 사회의 특징을 잘 알고 활용하면 지혜롭게 미래 기술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동그라미, 파란색 동그라미 보겠습니다. 주제에서 벗어나는 내용이 없는지 살펴본다. 선생님이 보기에는 주제에서 크게 벗어나는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제에서 벗어나는 내용이 없는지 살펴보는 것은 글의 어떠한 점을 제고하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죠. 글이 통일성을 잘 갖췄는지, 통일성이 높은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 같이 했던 응집성에 관한 내용은 어디에 있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자, 이 단계에서는 응집성에 관한 내용은 고려를 안 하진 않았을 거예요. 안 하진 않았을 건데,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은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응집성에 관한 내용을 잠시 접어두고, 통일성에 관한 내용만, 통일성을 고려했다는 점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선생님과 함께 이미 한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고 필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유의 개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유의 개요는 지금 원래 할까 말까 선생님이 고민을 했었는데 분량상 다음 시간에 선유의 개요와 선유의 표현하기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윤서의 개요와 이 개요를 바탕으로 한 윤서의 표현하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서가 쓴 글의 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초연결 사회라고 하는 글 되겠습니다. 자, 윤서가 주제, 목적, 독자, 매체를 고려하여 글을 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제, 목적, 독자, 매체는 쓰기 맥락으로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했었죠. 이 쓰기 맥락은 계획하기 단계에서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하기 단계에서 고려해서 전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적용하기 때문에 쓰기 맥락은 결국 전 과정에서 고려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글을 쓰면은 그 글이 한 번에 완성되느냐?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초고에 불과하다 했었죠. 초고라고 하는 것은 다시 수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수정할 수 있으니까 내용과 형식을 점검하여서 고쳐 쓸 수 있겠죠. 자, 이 고쳐 쓴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표현하기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표현을 하다가 이상이 있으면 그 전 단계로 돌아가서 내용 조직을 다시 할 수 있는 것이고 내용 조직을 이상하다. 그렇다면 다시 그 앞 단계로 돌아가서 내용 생성도 다시 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점검하고 조정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문 읽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초연결 사회. 여러분은 초연결 사회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글의 시작을 질문으로 시작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질문을 통해서 화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경지식을 활성화하고 있고 독자의 배경지식이 있죠. 초연결 사회라고 하는 사회에 대한 배경지식을 활성화시키고 있고 또 초연결 사회가 뭐지? 라고 하는 흥미를 유발하고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런 효과를 누렸죠? 질문으로서 글을 시작함에 따라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이런 것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괄호로 묶어놨습니다. 두 군데.
평소 심장병을 앓던 사람이 심장마비를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차고 있던 시계가 가까운 병원에 그 사실을 바로 알려주어 곧바로 응급치료를 받고 살 수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초등학생이 흥미로워할 만한 직접적인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는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먼 미래를 배경으로 한 공상과학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랍니다. 자, 선생님이 다시 이 두 군데 지금부터 있잖아를 묶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학습 동영상을 보기도 하고 먼 곳에 있는 사람과 얼굴을 보며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잖아요. 이것은 단순한 사례라기보다는 조금 다른 독자가 충분히 경험해 봤을 만한 일입니다. 독자의 경험을 제시함으로써 어떻습니까? 공감을 유도할 수 있고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죠. 이러한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밑줄 쳤습니다. 무선 통신망으로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물이 연결된 오늘날의 사회를 초연결 사회라고 해요. 이거 뭡니까? 아까 좀 전에 개요 부분에서 봤던 초연결 사회의 개념을 처음 부분에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처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초연결 사회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초연결 사회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기까지가 처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처음 부분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죠. 인터넷으로 연결된 현대 사회의 모습을 처음 부분에서 제시하고 있다. 처음 부분의 내용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제 중간 부분 되겠네요. 자, 먼저 또 예를 들면 지금까지 하지만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세모 쳐뒀죠? 이건 잠시 후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냥 읽겠습니다. 먼저 초연결 사회의 장점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사라졌다는 점을 꼽을 수 있어요. 밑줄 치겠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사라졌다. 자, 초연결 사회의 장점 1번 되겠네요. 마저 읽겠습니다. 과거에는 학교에서 선생님을 직접 만나야만 수업을 들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무선 통신망을 이용해서 언제 어디서나 쉽게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하고 있는 게 바로 이거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또 감지장치와 통신회로를 장착한 사물이 인간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기가 인간의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장점 2번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초록색으로 칠해진 부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고친다고 합니다. 사물과 인터넷이 결합판으로 고쳐야겠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훨씬 더 단순하고 쉬운 용어를 썼습니다. 그죠? 이렇게 고쳐 쓴 까닭이 무엇일까요? 자, 초록색으로 쓰여진 부분은 전문 용어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감지장치, 통신회로, 인간의 개입, 실시간 정보 이런 전문 용어로 쓰여져 있는데 예상 독자인 초등학생의 지적 수준에는 맞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이러한 독자 요인을 고려하여서 쉬운 표현과 용어로 수정하고자 한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선생님이 좀 전에 얘기했었죠. 쓰기 맥락은 전 과정에서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이 쓰기 맥락 중 독자 요인에 의해서 그린 내용이 고쳐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가 있는 분들이 길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안경이 있어요. 이 안경은 인터넷, 인공위성과 연결되어 시각장애인 분들에게 음성으로 길을 알려주거나 장애물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지금까지 초연결 사회의 장점으로 시간과 공간의 책이 사라졌다는 점과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게 해준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초연결 사회의 단점도 있어요. 자, 지금까지 장점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단점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사회가 무선 통신망으로 지나치게 많이 연결되어 있어서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알려질 수 있거든요.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나가면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단점 1번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우리를 지키려면 어둡고 외진 곳에서 혼자 다니지 않아야 합니다. 또 낯선 사람을 함부로 따라가서도 안 돼요. 자, 초록색 부분을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범죄로부터 따라가서도 안 돼요 라는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좋겠어. 윤서는 왜 이 초록색 부분을 삭제하려고 했을까요? 자, 윤서는 이 부분이 주제와 관련성이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초연결 사회의 모습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어. 이걸 얘기하고 싶은데 단점을 대비하려면 이러한 부분을 조심해야 돼요. 단점 대비법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한 게 아니죠. 따라서 주제에서 벗어나서 글의 통일성을 해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초록색 부분을 삭제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어떻습니까?
쓰기 맥락의 주제 요인을 고려해서 글을 점검 조정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또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다른 공간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느라 내 앞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의 얼굴을 보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점차 줄어드는 문제점, 단점 2번 되겠습니다. 이처럼 초연결 사회의 단점으로는 개인의 정보가 흘러나가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 가족, 친구와 소통할 시간이 줄어든다는 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중간 내용 부분, 초연결 사회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장점과 단점을 들어서 초연결 사회의 특징을 얘기했죠. 자, 이제 끝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미래 사회의 주인공입니다. 미래 사회는 지금보다 초연결 사회가 더 많이 확대될 것입니다. 초연결 사회의 특징을 잘 알고 지혜롭게 행동한다면 더욱 편리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끝부분의 내용은 초연결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살짝 언급하고 글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윤서가 마련한 내용 생성된 내용과 그것을 조직한 내용을 바탕으로 어떻게 표현하였는지를 살펴봤고 쓰기 맥락을 고려해서 어떻게 고쳐 썼는지까지도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글의 관례는 이 글의 관례, 성격, 주제, 특징을 간단하게 정리해 볼 건데 고석에다 필기 한번 해보죠. 이 글의 관례는 설명문이고 이 윤서는 설명문의 형식적 관습을 고려해서 글을 썼다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성격은 설명적 예시죠. 중요한 얘기 아니죠. 뻔한 얘기입니다. 주제 보겠습니다. 초연결사의 특징 여러 번 얘기했던 겁니다. 특징 보겠습니다. 예상 독자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초등학생이 독자라는 것을 고려해서 쉬운 용어와 짧은 문장이 섞인 그런 문장으로 글을 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미 봤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서 효과적으로 설명하였고 또 어떤 효과가 있었죠? 이것 외에도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공감을 유도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담화 표지를 제시하였다. 전개될 내용의 방향을 안내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자, 이 내용을 끝으로 오늘 수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